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의 수학 터닝포인트 이투스 수학 강사 권혁진입니다. 자, 본격적인 3월 모의고사 총평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에이, 고2 3월 모의고사 어차피 중학교 범위라 별로 안 중요하잖아 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자, 도대체 왜 3월 모의고사가 유의미했는지, 그리고 이 3월 모의고사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인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빨리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5년 3월 26일 날 시행된 교육청 고1 학력평가 수학영역 총평과 앞으로 모의고사를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에 이 캐릭터 보이세요? 이게 이제 색감이 반전이 돼서 그런데 사실 이제 제 얼굴을 실제로 다 합성을 해둔 되게 예쁜 캐릭터 그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여담이지만 아이유님 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종방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이번 모의고사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부제를 달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투스 공식 등급 컷과 오답률 탑5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공식 등급 컷은 일단은 우선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2점, 3등급이 62점 등등으로 저렇게 이제 등급 컷이 매겨져 있는데 이게 바로 전년도 24년도 3월 대비 약간의 난이도 상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8점이었고요. 2등급이 77점이었어서 실제로 한 4에서 5점 정도씩 이번에 좀 떨어졌다. 조금 더 까다롭지 않았나 라고 느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문항들이 오답률이 유독 높았는가 라고 보면 재밌게도 29번, 30번이 둘 다 공동 1위입니다. 89%씩 오답률이고요. 그리고 21번, 객관식 21번이 86%, 그 다음에 4위, 5위가 28번, 25번인데 자, 1차적으로 사실 보통 우리가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문항 두 개를 뽑자라고 하면 난이도만 봤을 때는 30번과 21번인데 아마 29번에서는 이제 2차 함수 해석이 좀 어려워서 좀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 싶고 21번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이유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정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서 맞추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얘는 찍어서 맞춰서 아마 조금 더 정답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항별로 과연 어떤 걸 물어봤나 보면은 29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추론이 필요했어요. 근데 피처링, 넓이 조건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하냐를 가지고 2차 함수를 추론하는 문제였고 자,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원의 성질과 삼각형 닮음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얹어서 피처링 내접 사각형의 성질이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어떤 거였는지는 이제 해설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삼각형 닮음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내심과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9번부터 28번까지 총 4개의 오답률 문항은 결국 모든 문항에 도형에 관련된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5번은 조금 황당합니다. 이게 왜 오답률 5이지? 싶긴 한데 소인수분해와 배수 조건에서 3점짜리예요. 자, 이 멋쩍은 히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소인수분해나 아니면 배수 조건에 대한 거는 고등학교 때도 조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런 등급컷과 저런 문항 구성들이 있었던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러니까 인지해야 할 점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모의고사라는 시험 자체를 이번에 처음 응시했잖아요. 사실은 이전에 이런 계열의 시험을 본 적이 없죠. 100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30문항을 가지고 꽤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항들이 많았고 또한 한 문항 한 문항이 중학교 내신 때랑 다르게 꽤 많은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항들을 푸는 건 결국에는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다각도로 해석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서 사고력을 꺼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결국 문항 해체가 가능하고 문항 풀이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의고사 문항들이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예행 연습을 이번 3월 모의고사로 겪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답률이 낮아요. 근데 이제 이런 주관식 문항을 그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사실 객관식과 주관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객관식은 내가 설령 답을 잘못 내도 보기를 보면서 좀 교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치트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관식 문항은 그럴 수 없죠. 결국은 내가 온전히 답을 맞춰야 되고 OMR 카드 내에 999 이내의 숫자를 써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체계적으로 노트풀이를 써나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한 문항 한 문항이 풀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암산을 하거나 또는 끄적거림 정도로 갔었다고 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때 와서 모의고사 계열의 문항들을 풀게 될 때는 평상시에 풀이를 정말 줄노트를 가지고 한 줄 한 줄 병렬 구조로 잘 예쁘게 써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체계적으로 문제의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합시다. 우리는 생각보다 도형이 약하다. 자, 아까 보시면 한 문제 빼고는 다 도형 해석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도형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래봤자 어차피 중학교 도형 아닙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 뭐 닮음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저희는 이제 고등수학을 한다고요.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때 또 나옵니다. 최근에는 고3 수능 문항들에서도 중학교 도형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고1, 2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학 도형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더 어떤 수치적인 해석들이 들어가는 거지 중학 도형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닮음, 내심, 외심, 무게중심, 원의 성질 등등을 꼭 다시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줍잖게 넘어가잖아요. 나중에 고3 때 가서 진짜 고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사실 해설 강의를 좀 길게 찍었어요. 그래서 문항 하나하나에서 필요한 도형적 사실들을 제가 정리해뒀기 때문에 꼭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저런 개념이 있었지, 내가 저걸 까먹었네 라는 것을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모의고사 겨우 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워밍업입니다. 왜냐? 어쨌든 과정 자체가 중학교 범위였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학습하게 되는 내신 범위가 계속 쌓여서 그 범위가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1, 2 모의고사 성적은 결국엔 내신 대비 때 얼마나 깊게 공부했는지가 그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은 이제 학교별로 좀 시험이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문제집 한 권 뭐 직전에 벼락치기에도 웬만큼 점수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수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신 대비할 때 그냥 무난한 문제들만 푸는 게 아니라 꽤 고난도의 모의고사 문항들도 지속적으로 많이 훈련하고 좀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탄탄하게 공부를 해두어야 그 다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모의고사에서도 앞선 그 고난도 문제들의 번호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항들의 21번, 30번급의 문항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약간 멋쩍지만 추천 강좌로 제가 오픈한 볼륨업 강좌와 곧 오픈하게 될 업투 강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 위에 선배들이죠. 2학년 친구들한테 내신 기간 끝나고 이제 모의고사 대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를 따로 막 집중적으로 대비하기엔 조금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적어도 전날 정도에는 내신 범위, 지나간 내신 범위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6월, 9월, 11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그 전까지의 내신들이 쌓여서 모의고사 범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범위에 대한 가벼운 리뷰만 진행을 해도 분명히 10점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내신이 지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에 열심히 바구니에 뭘 이고 가요. 그러다가 내신에서 털어내고 자, 나는 이제 비우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비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는 모의고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내신이 끝나고 까먹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전날에 한번 가볍게 복습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아, 내가 이걸 그새 잊어버렸네 라고 하고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점수로 직결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2학년 총평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을 임하는 태도입니다. 아까 우리 첫 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히히 3월 모의고사 안 중요하잖아? 이런 생각 자체를 빨리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능이라는 거대한 시험이 있죠. 그 시험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로 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시험, 이 정도 기장의 이 정도 호흡의 시험을 계속 우리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열심히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열심히조차 안 풀었다? 그건 노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응해 주시고 본인의 약점을 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파악한 다음에 개선해 나갈 마음을 가져주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유쾌하지만 섬세하게 실력은 올리고 실패율은 다운시키면서 기복 없는 수학 실력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투스 수학 강사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